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영수입니다. 제가 이제, 전에 운동이랑 뭐 여드름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일반적인 피부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오늘은 다시 눈밑지방이랑 하안검 수술, 이거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어요. 사실 제가 이제 수술을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뭐 특별히 달라지거나 이런 건 없는데, 그리고 무슨 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제가 이제 수술을 결정하게 되는 과정이나 상담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약간 제 마음의 변화, 심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서, 전에는 제가 조금 더 이제 환자분들의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주로 했었고, 취향이 다 각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결정을 하시면 그냥 그 수술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라는 컨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정말로 그냥 나는 이것도 좋아 보이고 이것도 좋아 보이고 이것도 문제가 있고 이것도 문제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결정장애가 있어서 나는 전문가가 정해주기를 원하는데, 그 전문가가 정해주기를 원하고 이제 저를 찾아오신 건데, 저는 또 이런 장단점이 있고 이런 장단점이 있으니 둘 중에 그냥 결정을 하시라 라고 이제 맡겨드리기만 하니까, 그래서 결정을 결국 못하고 수술을 포기하시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꽤 있었고. 근데 이제 제가 왜 그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렸었냐 하면, 저가 이제 막 무슨 컴플레인이나 이런 거에 조금 되게 민감한 편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예전에 이제 어떤 분께서 수술을 했는데 주름이 이제 생긴 거를, 제가 이제 분명히 수술 전에 이제 주름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까지 주름이 생길 거면 나는, 이렇게 설명했으면 나는 수술 안 했지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걸 한번 겪고 나서,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름의 정도와 뭐 제가 봤을 때 괜찮다라고 하는 것과 받아들이시는 분들의 생각이나 기준이 다르면, 이게 제가 이거를 권장을 하고 말고 할 게 아니라, 그분들께 맡겨드리는 게, 뭐 어쩌면 이제 제 입장에서도 뭐 수술을 하면서 생기는 컴플레인을 더 줄일 수도 있고 이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뭐 수술을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 이거를 이제 제가 정해드리지 않고 그냥 설명만 드리고 했었는데, 어쩌면 이게 약간은 뭐 속 좁은 옹졸한 생각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뭐 여러 사건들을 거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지난주만 해도 이제 제가 올해 이제 4월 달에 수술을 했던 남자분인데, 수술을 하고 그 전에 비해서 이제 눈밑지방도 많이 없어지고 눈꺼짐도 많이 해결이 되고, 뭐 수술과 이제 그 다음에 눈꺼풀 필러랑 뭐 눈밑 필러랑 이런 것들을 같이 다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전후가 많이 좋아졌는데, 이분께서 이제 지난주에 오셔서, 나는 본인은 평생 애교살이란 거가 없이 살았었는데, 애교살이란 게 이제 생기고 나니까 인상이 너무 어색하고 이게 적응이 안 된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 수술 전과 후의 사진들을 이렇게 매일 찍으신 사진들을 이제 영상과 이렇게 담아 오셔서 저한테 이제 보여주시는데, 그때도 이제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애교살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애교살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비교하면 있는 게 훨씬 더 어려 보이고 밝아 보이고 인상도 좋아 보이는 게 맞는데, 어떤 분들은 이 애교살이 싫다. 예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애교살이 생기니까 난 이게 너무 싫다. 이거 만들어질 거였으면 나는 수술 안 했지 라고 하셨던 경우가 있어서,
그때 같으면 정말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약간 제가 하고 있는 수술에 대한 이제 회의감이 생기고, 그래서 이 수술 되게 또 하기 싫어지거든요. 이걸 내가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한동안 수술을 또 더 권장하지 않고 그러곤 했는데, 이번에는 지난주에 이제 그분 다녀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떤 류의 마음 변화가 있어서 제가 그냥 더 솔직하게, 물론 막 뭔가를 권장해서 억지로 하시게 하라는 이야기를 그런 건 아직 할 생각은 없지만, 조금 더 진짜 결정장애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그걸 더 도와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더 설명을 드리고, 그래도 결정을 해달라라고 하시는 경우에 이제 제가 좀 결정을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이제 마음을 좀 먹고 있어서, 오늘은 전에도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와 하안검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장단점 이야기는 다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마음의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이전에 비해서는 더 성숙한 마음으로 권장을 할지 말지에 대한 거를 좀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말씀을 드리겠다 라는 의미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트렌드 메이커님, 철기님, 홍경미님,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와 하안검 수술의 결정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조금 더 쉽게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눈밑 지방이라는 게 요게 이제 얼굴을 이렇게 자른 단면이고, 여기 얼굴 뼈가 있고 눈이 있고 요 밑에 이제 이렇게 지방이 있는데, 예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지방이 실제로 이렇게만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점점 이렇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온 눈밑 지방이 있을 때 이 튀어나온 지방을 어떻게든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피부 바깥으로 절개를 해서 들어가는 방법과 결막 안쪽으로 절개를 해서 들어가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 그래서 이 피부 바깥으로 절개해서 들어가는 수술을 하안검 수술이라고 부르고, 보통 바깥쪽이 아니라 결막 안쪽으로 절개해서 들어가는 방법을 눈밑 지방 재배치 혹은 눈밑 지방 제거라고 부른다 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일단 눈밑 지방 재배치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결막 안쪽으로 이렇게 절개를 해서 여기 있는 지방을 노출시키고, 이걸 제거를 하든 재배치를 하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술을 하는 거. 그리고 하안검 수술은 피부 바깥쪽으로 절개를 한 다음에 안쪽에 있는 지방을 어떻게든 처리를 하고, 늘어져 있는 피부랑 근육을 이렇게 잘라내버리고 봉합을 하는 이런 류의 수술입니다. 그래서 지방을 처리하는 건 똑같지만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과 달라진 건 바깥으로 절개를 해서 흉터가 남는다. 그리고 늘어진 피부와 근육을 잘라내버린다. 그리고 봉합한다. 요 세 과정이 다르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수술의 장단점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눈밑 지방 재배치는 안쪽으로 절개를 하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드러나는 흉터가 없고, 보통 이제 예전에는 봉합을 하기도 했었는데 요새는 거의 봉합을 하는 곳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따로 봉합을 하지 않아도 자연히 회복되면서 보통 바깥으로 드러난 절개 자국이 없기 때문에 부기가 생기거나 간혹 멍이 들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보통은 며칠 안에 수술한 티가 안 날 정도가 되고, 간혹 이제 피멍이 들면 2, 3주까지 갈 수 있지만 보통 그런 경우보다는 며칠 안에 부기가 빠지고 괜찮아진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절개를 하지 않고 바깥쪽에 있는 늘어진 피부랑 근육을 잘라내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원래의 눈매가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애교살도 유지가 되고 눈매가 자연스럽다. 제가 이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눈매가 자연스럽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서 눈매가 변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미세한 변화가 살짝씩 생기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눈매 변화인데 그거를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걸 가지고 이제 눈매 변하지 않았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컴플레인 하시는 경우도 있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눈매가 별로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안검 수술에 비해서 훨씬 더 눈매가 변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절개해서 주변 조직 손상을 별로 주지 않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다. 대신 주름은 더 늘어나고 늘어나 있는 피부는 해결을 할 수가 없는 단점이 있다. 그런 게 있고 만약에 안쪽으로 수술을 했었을 때 혹시라도 재발을 했다면 다시 재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작용이 첫 수술에 비해서 크게 많이 늘어나진 않는다 라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하안검 수술은 이제 피부 바깥으로 절개를 하니까 일단 눈썹 아래에 미세한 흉터가 생기는데 이 흉터가 생각보다 되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이제 이거는 얼마나 수술을 잘하나 못하나에 따라 달리긴 했겠지만 보통 수술을 잘 하시는 선생님들이 수술을 했을 때 이 미세한 흉터가 크게 눈에 띄고 거슬릴 만큼의 문제가 되진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눈 밑 같은 경우는 원래도 흉터가 잘 생기는 부위도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 흉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은 별로 없는 편인 것 같아요. 물론 진짜 수술을 엉망으로 해가지고 이상하게 흉터가 있는 분들도 물론 많으시던데 그거는 이 수술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그 수술을 했던 의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이 수술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절개를 하니까 바깥쪽으로 절개한 거는 당연히 그 봉합을 죄송합니다. 봉합을 해야 됩니다. 봉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실밥도 며칠 있다가 풀어야 되고 그래서 그 수술 후에 그 봉합한 자국이나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지 않을 정도가 되려면 보통 몇 달 정도는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원래 있던 애교살은 없어집니다. 대신 이제 그 수술을 하면서 애교살을 약간 잘 살려둔다 아니면 근육을 묶어서 애교살을 좀 만들어준다 하는 시도를 하긴 하는데 그게 원래 있던 애교살의 모양과는 똑같지 않고 약간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절개를 해서 팽팽하게 이렇게 끌어올리기 때문에 약간은 부자연스러운 눈매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약간 눈꺼풀이 뒤집어져 보이는 안검 외반이라거나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당겨져 보이는 안검 눈꺼풀 퇴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여기 눈 밑에 있는 피부를 절개해서 남아도는 걸 이렇게 잘라내고 딱 꼬매버리면 이렇게 위로만 올라갈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아래쪽이 더 무거운 조직이고 위가 아래로 당겨 내려가는 힘이 사실 더 크다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눈 밑에 있는 이 조직이 위로 끌려 올라가는 힘뿐 아니라 눈꺼풀 자체가 아래로 끌려 내려가는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 걸 막아주기 위해서 이제 바깥쪽의 이제 그 외안각 고정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하게는 되지만 눈꺼풀이 이렇게 뒤집어져서 당겨질 가능성 같은 것들이 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첫 수술에서 수술을 잘 하면 이런 부작용들이 거의 잘 안 생기긴 하지만 하안검 수술을 또 한 번 더 했다. 그러면 이 안검 외반이나 눈꺼풀 퇴축 같은 게 굉장히 잘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눈 밑에 있는 주름은 훨씬 줄어들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장단점이 이렇게 명확하게 있는데 그러면 이걸 설명을 드렸으니까 장단점을 보고 그냥 선택을 하시면 참 될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그냥 선택을 하시라고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조금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젊은 분들은 굳이 하안검 수술을 하실 필요가 없다. 늘어진 피부가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나는 주름이 생기더라도 자연스러운 모습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안쪽으로 하는 눈밑지방 재배치가 더 잘 맞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애교살이 꼭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눈밑지방 재배치가 좋다. 그리고 빨리 일상에 복귀해야 된다. 뭐 수술한 티가 안 나야 되고 며칠 만에 회복하고 복귀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눈밑지방 재배치를 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하안검 수술이 맞는 분은 피부 탄력이 심하게 떨어진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눈매가 변하더라도 이왕 한번 수술하는 거 팽팽하고 주름 없는 눈밑이 좋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눈밑지방이 튀어나온 것보다 그 바깥에 있는 눈둘레에 있는 근육이나 피부 늘어짐이 더 심하신 경우, 그럴 때는 이제 그 늘어진 피부랑 근육을 잘라내고 약간 눈매가 변하더라도 이렇게 끌어올리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눈밑지방 재배치가 안 맞는 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밑지방 돌출보다는 피부 늘어짐이 더 문제인 경우나, 눈밑지방 돌출보다 눈둘레에 있는 근육이 더 두꺼워진 분들이거나, 근데 사실 이 경우 같으면 꼭 눈밑지방 재배치가 안 맞다기보다는 이때는 하안검도 사실은 결과가 좋은 편으로 나오기는 힘들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눈밑지방 재배치의 결과가 덜 좋은 분이라고 하면 이런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삼배간이라고 해서, 그 삼배간이 왜 삼배간이냐면 흰자위가 있고 검은 동자가 있는데, 검은 동자의 양쪽으로 보통 흰자위가 보이니까 흰 백이 두 개가 보인다가 또 해서 보통의 눈으로 치면 이제 이배간이 되는 거죠. 이배간이 되는데, 삼배간은 눈동자의 밑에도 흰자위가 보인다. 그래서 우리 삼면이 바다로 쌓인 우리나라처럼 그 눈동자의 주변으로 안쪽, 바깥쪽, 그리고 아래쪽까지 흰자위가 보인다고 해서 이제 삼배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삼배간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이제 눈동자위가 이렇게 원래 떠 보이는 분들, 이런 경우는 눈밑지방 재배치가 좀 덜 좋다라고 이제 제가 써두긴 했는데, 사실 삼배간 같은 경우는 눈밑지방 재배치만 안 받는 게 아니라 하안검 수술을 하면 삼배간이 훨씬 더 심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써두는 이유는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을 하고 나서도 이 삼배간 증상이 약간 더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흔하지는 않긴 하지만, 제가 이제 예전에는 이런 거를 별로 생각을 못 하다가 이제 계속 오랫동안 수술을 하다 보니, 어떤 형태의 눈밑을 가진 분들은 이런 게 더 생길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이 이제 좀 경험이 통계적으로 쌓이게 돼서, 지금 이제 수술 전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눈밑지방 재배치의 결과가 안 좋고 안 맞는 분이라고 하긴 했지만, 사실 여기에 있는 분들의 경우는 눈밑지방 재배치 대신 그럼 하안검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보다는 눈밑지방 재배치의 결과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덜 좋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눈밑지방 재배치를 안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안검 수술이 안 맞는 분은 일단 과거에 하안검 수술을 한번 했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경우는 다시 또 하안검 수술을 하면 거의 뒤집어지거나 이런 흉터가 더 많이 눈에 띄거나 이럴 가능성이 꽤 높아집니다. 그래서 과거 하안검 수술을 했던 분들, 그리고 원래 안검 외반이나 삼배간이 있는 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그 삼배간이 눈밑지방 재배치보다 하안검 수술을 했을 때 훨씬 더 심해진다. 그리고 원래 안검 외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 하안검 수술을 한 번도 하지 않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눈매를 잘 보다 보면 이렇게 빨간 눈 밑에 있는 점막이 이렇게 원래부터 약간 드러나 보이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하안검 수술하고 나면 그게 훨씬 더 잘 드러나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어느 수술이 나에게 더 맞는 것 같다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는 결정장애가 있어서 지금 이거를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주름이 생기더라도 수술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안검 수술은 하지 않고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생길 수 있는 부작용과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그분이 수술 후의 모습을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다른 사진 공개된 분들의 전후 사진들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이 정도의 전이 요런 정도 후로 바뀐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본인께 적응하면 어느 정도가 될 거가 이제 상상이 잘 안 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주름 생기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눈밑지방 있는 게 나을까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께는 제가 이제 보통 어떻게 대답을 드렸냐면, 이것도 사람들마다 굉장히 취향이 다르다. 그래서 제가 똑같이 이 두 분, 그러니까 전후 사진을 보여드려도 어떤 분들은 후가 낫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차라리 이 정도 주름 생길 거면 전이 낫다고 하시는 경우들도 계신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불룩하게 있는 것보단 주름지더라도 평평한 게 훨씬 더 좋은 모습이고 나이가 덜 들어 보인다 라고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 말씀드린다는 건 주름보다 그래도 불룩한 거보단 주름이 있는 게 나으니까 수술을 하는 게 낫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를 제가 딱 수술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으니까 그것도 이제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제가 뭔가를 딱 명확하게 권장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경우들이거든요. 원장님, 가족이라면, 어머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사실 이 질문을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이게 이제 물론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요즘은 병원과 의사에 대한 신뢰가 이제 좀 많이 떨어질 만한 요소들도 굉장히 많고, 특히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생명을 다루는 필수 의료과가 아니라 이제 비필수 의료과인 피부과를 선택해서 왔기 때문에, 전공을 정할 때. 그래서 저는 하는 일이 그냥 이제 꼭 생명을 다루는 필수 의료는 아니긴 하지만 미용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경우에 경쟁도 굉장히 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 이제 이분들께 치료를 권장하고 원장 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걸 권장을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수는 실제로도 있으니까. 근데 가족이라면 어떻게 할 건가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일단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의사라는 사람이 자기 가족에게는 권하지 않을 만한 거를 남들에게 권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불신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제가 제 얼굴에 하지 못할 것, 아니면 저희 가족에게 하지 못할 것이라면 아예 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걸 물어보시는 경우에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하기는 좀 그렇고, 또 이거를 환자분께서 저에 대한 불신의 표시로 물어보시는 거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또 별로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에는 보통 제가 이제 답변을 그냥 가족이라면 당연히 권장을 하죠 라는 답변도
해드리면 사실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뭔가, 어차피 그 불신을 하고 계신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봐야 별로 믿지 않으실 것 같다라는 이런 속 좁은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질문을 하면, 가족이라면 제가 당연히 하겠죠라고 답변을 하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희 가족이라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라고 그냥 제가 답변을 하고 마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제가 조금 더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확신을 더 드릴 수 있도록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오늘 방송을 준비한 거니까, 마지막에 조금 더 이제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분들은 사실 뭐 별로 고민할 거리가 없어요. 나이도 젊고 피부 탄력이 좋으니까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만 해도 이렇게 그냥 말끔하게 좋아지고, 자, 이런 분들도 눈밑지방이 별로 없고 젊고 탄력이 좋으니까 수술만 해도,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만 해도 이렇게 주름도 안 생기고 뭐 좋아지는 모습. 뭐 이분이 눈밑지방이 없어지고 애교살이 생긴 게 너무 어색해서 싫다고 하셨던 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애교살이 생긴 게 싫다고 하셨던 첫 번째 경험이었고, 지금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은 그 수천 명의 케이스 중에 두 번째였었는데, 뭐 아무튼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별로 고민을 할 필요 없이 그냥 눈밑지방 재배치 당연히 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뭐 지금 전후를 보면 볼록한 게 없어지고 뭐 주름도 안 생기고 훨씬 더 나아졌으니까, 뭐 이 정도가 되면 볼록한 게 있던 게 없어지고 주름이 생기긴 했지만 이 정도 주름이라면 뭐 충분히 감수를 하겠다 정도까지 보통은 생각을 하시니까, 이 정도 돼도 제가 특별히 고민하지 않고 눈밑지방 재배치를 권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정도가 되기 시작하면 볼록한 죄송합니다. 볼록한 눈밑지방이 없어진 대신에 숨겨져 있던 애교살이 조금 드러나 보이는데, 애교살이 반복된 눈웃음 때문에 이렇게 약간 삼각형 모양으로 변형된 모습, 이것도 그대로 남아 보이고, 그러니까 애교살이 비대칭이 됐죠. 그러니까 원래 웃을 때 애교살이 있었을 테고, 그 애교살이 비대칭 모양이 됐던 게 눈밑지방 때문에 가려져 있던 걸 눈밑지방이 없어지고 나니까 이게 비대칭으로 이렇게 남게 되는 거고, 잔주름들도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 사진을 제가 전후로 많이 보여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면, 그래도 이 수술 전에 비해서는 후가 낫다, 이 정도면 수술을 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이렇게 주름 생길 거면 나는 안 하는 게 낫겠다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자, 이분도 볼록하게 있던 게 없어지고 나서 보면 숨겨져 있던 애교살이 드러나 보이는데, 애교살이 원래 또 잘 보면 볼록한 눈밑지방 밑으로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애교살 모양이 약간 보이긴 하는데, 오른쪽 이쪽에 비해서 왼쪽 눈이 훨씬 더 주름이 많이 잡혀 있는 형태의 삼각형 애교살, 수술을 하고 나서도 이 모양이 그대로 이렇게 남아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볼록한 게 없어지긴 했지만 이 주름들이 더 생겨 있다. 이 사진도 보면은 그래도 이 전보다는 후가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이 정도 주름 생길 거면 나는 수술 안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자, 이 정도 볼록한 게 없어졌지만 여기 잔주름들이 막 생겨 있고, 자, 요 분도 보면 이 볼록한 게 없어졌지만 여기 잔주름들이 생겼어요. 사실 근데 이제 이 정도의 잔주름이나 요 정도의 잔주름 같은 경우는 뭐 레이저 치료로 좀 해결 가능한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미리 그 말씀을 크게 많이 드리진 않고 일단은 이런 식으로 주름이 생긴다 정도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분도 보면
이 볼록하던 게 없어진 대신에 이렇게 주름이 더 많이 생겼어요. 자, 이분도 볼록하던 게 없어졌지만 잔주름이 더 생겼고 여기 있는 깊은 고랑이 아직도 이렇게 남아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남은 고랑 때문에 필러 같은 게 필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보통 요 사진 가지고 이제 그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이분 사진 보면 자, 제가 예전에는 눈밑지방 수술하고 나서 이제 전후 가지고 이제 전후 그 동의된 사진을 쓸만한 게 별로 없었을 때는 그 전후 사진 동의를 해달라고 이제 저희가 좀 요청을 드리고 뭐 어떤 혜택을 드리고 이런 걸 하다가 이제 사실 그 쓸 수 있는 전후 사진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아직도 제가 이제 블로그를 쓰거나 영상을 올리거나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있는 게 너무 많은데 근데 이제 그 뭐 전후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여주는 설명을 하면 그게 치료 경험담에 해당한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이런 해석을 가지고 이제 그거를 뭐 의료법 위반이다 이런 걸로 이제 자꾸 신고를 하는 사람이 생겨서 이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만 그게 다 요즘 이런 광고 업체들이 너무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그런 의사가 쓰는 블로그나 이런 것들 중에 뭐 하나라도 꼬투리 잡을 만한 거 있으면 그냥 다 신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그렇게 될 거면 그냥 블로그 그냥 닫아버리겠다라고 이제 사실 거의 이제 블로그 거의 안 쓰거든요. 정작 그 다른 사람들이 막 그 병원에서 돈 받고 뭐 후기 체험담으로 쓴 그런 후기들은 다 버젓이 다 잘 남아있고 살아있는데 그냥 실제로 제가 치료했던 환자들의 전후 비교해 드리면서 전후가 어떻게 변한다 이런 분은 이런 것 때문에 뭐 이런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걸 보여드리고 이런 설명을 해드리면 전후를 가지고 판단하시기가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보여드리는데 그거를 보건소에서는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지 말라니까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수술만 했더니 이렇게 이제 주름이 더 많아지고 늘어진 피부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일단 꺼진 고랑 부위랑 주름 부위에 모자이크 레이저를 한 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더 오셔서 또 주름이 모자이크를 횟수를 거듭하다 보면 점점 더 주름이 줄어들 수 있다. 자, 또 보면 이런 부분은 눈밑지방이 있고 굉장히 고랑이 깊어요. 그래서 수술만 했을 때는 볼록한 지방이 좋아지긴 했지만 이 고랑이 아직 이렇게 남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 고랑 부분에 제가 필러를 살짝 집어넣고 이 집어넣은 직후 이 필러가 시간이 한 4주쯤 지나면서 이렇게 평평해진다. 그래서 이 고랑도 깊은 경우에 뭐 요 필러로 이런 것들을 이 정도까지 만들 수 있다. 수술 후 필러로. 사실 이제 약간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요렇게 주름이 생기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름을 줄이기 위해서 하안검 수술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그게 뭐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랑이 꺼진 거는 이거는 눈밑지방 재배치를 하던 하안검 수술을 하던 이 고랑 꺼진 거는 어쨌든 뭔가로 채워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안검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잘못된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차 그러니까 뭐 골격 구조나 피부의 탄력도나 뭐 눈밑지방이 나온 정도나 뭐 고랑이 꺼진 정도나 눈둘레 있는 근육의 두께나 뭐 원래 있던 이제 삼배간의 정도나 안검이 뒤집어져 보이는 정도나 뭐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가지고 이제 눈밑지방 재배치가 나을지 하안검 수술이 나을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이제
그 설명을 드리고, 근데 그런 거를 떠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그 각자가 나는 더 자연스러운 걸 원하는지 아니면 더 약간 어색하더라도 팽팽한 걸 더 좋아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게 제일 크고, 그리고 지금껏 계속 이제 제가 그런 게 중요하니까 설명만 드리고 선택은 본인께서 하세요 라고 이제 말씀만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일단 바깥으로 해서 잘라내버리는 것을 하기 전에 안쪽으로 뭔가 수술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밖으로 드러난 흉터나 눈매 변화를 최소한으로 만들어 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생긴 주름에 대한 거는 추가 치료가 가능하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사진처럼 모자이크란 레이저 치료를 하면 그 레이저 치료로 생긴 주름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뭐 완전히 없어진다까지는 안 되겠지만 주름을 굉장히 많이 줄여줄 수 있다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꺼짐에 대한 거는 하안검 수술이나 눈밑지방 재배치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꺼짐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 꺼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채워 넣는 거는 둘 다 필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재배치 수술을 했는데 이게 너무 주름이나 늘어짐 때문에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하면 그때 돼서 바깥쪽으로 절개해서 하는 수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밑지방 재배치 후에는 하안검 수술을 다시 할 수가 있다. 그런데 하안검 수술을 해가지고 잘라낸 모습이 너무 어색하고 마음에 안 든다. 그거는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배치 후에 하안검 수술을 하는 경우는 사실 하안검 수술에 비해서 조금 더 결과가 좋아요. 이게 왜냐하면 하안검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이 바깥쪽으로, 결막이 아니라 피부 바깥으로 속눈썹 밑에 피부를 절개해서 이 지방층 안까지 도달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과정에서 바깥에 있는 피부뿐 아니라 눈둘레 있는 근육이랑 요 경막이라는 구조에 손상을 주게 되고, 요 경막 구조가 손상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이 아래쪽 눈매 변화가 얼마나 커지냐 작은가, 그러니까 부작용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안쪽으로 절개하는 거를 한번 하고 나서 지방을 평평하게 만든 후에 늘어진 피부를 해결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바깥쪽에 있는 피부 부분 요까지만 절개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막 구조 손상이 안 생기니까 훨씬 더 눈이 끌어당겨 내려가는 안검 퇴축이나 뒤집어지는 안검 외반이라는 부작용 같은 게 훨씬 더 생길 가능성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재배치를 한 후에도 만약에 주름이 너무 신경이 쓰인다. 그러면 바깥에 늘어진 피부만 잘라내고 당겨 올리는 수술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처음 하안검 수술하는 거에 비해서 훨씬 부작용의 빈도가 적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이 힘든 분들께 이런 정도를 이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거의 사실 이제 답은 정해진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안검 수술을 안 하잖아요. 제가 이 수술을 하지 않는 이유는, 저는 당연히 눈밑 지방이 없어지고 주름이 조금 생기더라도 내 눈매가 유지되고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게 비단 제 개인적인 취향 때문도 있긴 하지만 뭐 저는 어색해지는 거를 워낙에 싫어하니까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고, 근데 그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제가 하안검 수술을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그 하안검 수술이라는 거의 존재와 장단점을 모르고 선택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이런 장단점을 들으셨으니 그걸 알고 아신 상태에서 선택을 하시라는 의미로 제가 이제 장단점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이유들을 가지고 눈밑지방 재배치를 훨씬 더 선호하고 권장을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제 더 생각을 해보시라라는 의미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결정 장애가 있다. 그럼 제가 이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그래도 저는 눈밑지방 재배치를 권장을 한다. 정말 이제 드물게 하안검을 권장 드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께는 그냥 제가 말씀을 아예 드려요. 아, 그냥 하안검 하시는 게 더 나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 제가 눈밑지방 재배치를 그냥 권장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드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결론도 제가 내드린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질문 주신 거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짧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되게 길게 이야기를 했네요. 벌써 40분이나 지났네요. 자, 연희님 안녕하세요. 김남주님, 조커님, 크리스탈님, 네 안녕하세요. 일단 질문 주신 거 답변을 먼저 드릴게요. 철기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은 아니지만 네, 눈밑지방 재배치 외고정 수술 후 6개월이 지났는데 코 옆쪽에 유착이 생겨 그 부분이 아직도 당기고 코 옆이 쑤십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지연성 출혈이 있었고 10일 만에 오른쪽 눈을 재수술하였습니다. 유착된 부분은 저절로 풀릴까요? 아니면 고주파 치료로 풀어줘야 할까요? 보통 이제 6개월 정도면 뭔가 상처 회복 과정은 거의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곧 뭐 유착이 만약에 생겼다면 그거가 저절로 풀리진 않을 가능성이 클 거고, 고주파 치료로 풀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안쪽으로 뭔가 캐뉼라를 가지고 이제 끊어주든지 그런 것들을 해야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재수술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수술을 받으셨던 곳에서 이 유착이나 문제 생긴 거에 대해서 조금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늘어짐도 있기 때문에 아마 외고정이나 이런 거를 하셨을 것 같긴 한데, 그 이제 유착이라는 게 그 수술을 했던 의사 선생님이 의도했던 유착인 건지 아니면 의도하지 않았던 유착이 생긴 건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뭐 제가 수술한 게 아니라서 사실 이거는 뭐라고 답변을 명확하게 드리기가 사실 힘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홍경미님 안녕하세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니 더 신뢰가 갑니다. 아, 감사합니다. 눈밑지방 재배치를 한번 했는데 점점 다시 생기는 것 같아요. 재수술이 더 어렵나요? 재수술이 첫 수술보다는 더 어렵긴 한데, 저희도 이제 재수술을 오시는 경우들이 많긴 하지만 재수술 들어가 보면 되게 천차만별이거든요. 첫 수술을 굉장히 잘 했다라고 생각되는 분보다 되게 못했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많은데, 뭐 사실 그러니까 재발을 해서 온 거일 가능성도 더 크겠지만, 이 재수술 들어가 보면 양쪽이 짝짝이로 돼 있는 경우도 되게 많고, 눈밑지방 세 덩어리 중에 아예 손도 못 대고 그냥 가운데 있는 것만 조금 이렇게 그냥 뭐 손댄 것 같은 그런 경우들도 있고, 뭐 되게 많은데, 차라리 그렇게 첫 수술을 되게 못 해둔 경우면 재수술할 때 훨씬 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남아있는 것들을 그냥 제대로 처리만 해주면 되는. 근데 문제는 옛날에 처리를 되게 잘 했었는데 재발을 한 지방이다. 보통 그런 경우는 또 수술을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다시 재발을 할 가능성이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분의 체질일 수 있으니까. 근데 뭐 재수술이 굉장히 더 힘들고 뭐 부작용이 더 많고 그렇진 않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조금 더 번거롭고 뭐 이렇긴 하지만 뭐 굉장히 더 어렵진 않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님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인데 눈밑 지방이 고민입니다. 젊은 나이에도 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최대한 늦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빨리 하는 것이 좋은지 수술 시기도 궁금합니다. 제가 전에도 이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무조건 젊을 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게 이제 젊을 때 하지 않고 나이 들어서
그런 이야기들 하시거든요. 이거 조금 더 나오면 하세요. 아직은 뭐 이게 별로 없으니까 지금은 이제 뭐 레이저하고 이런 걸로 유지하고 필러하고 유지하고 뭐 주베룩 하면서 유지하고 이러고 하다가 나중에 더 많이 생기면 하세요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누미지방 재배치 수술을 하고 전문하는 병원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그냥 빨리 하라고 아마 할 거예요. 이게 이제 너무 수술할 지방이 없어서 애매한 경우들은, 그런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지나야 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거를 고민을 할 수도 있는데, 눈밑지방이 명확하게 있고 언젠가는 수술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냥 일찍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찍 하는 게 수술 결과도 더 좋고, 그리고 만약에 30년 후에 혹시라도 재발을 하게 된다면 재수술을 할 때 똑같은 방법으로 재수술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젊고 예쁠 시기를 굳이 눈밑지방과 함께 살 필요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재발을 하실 분이라면 수술을 안 하고 30년을 지냈으면 훨씬 더 심해졌을 것이다 라는 거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했었을 때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30대 초반 이야기 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예전에 통계 냈었을 때 수술 제일 많이 하는 연령대가 30대, 40대예요. 그리고 다음이 이제 50대, 20대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30대 초반이시고 눈밑지방이 명확하게 많이 있다 라면 별로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수술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스트 무직님, 오래전에 눈두덩이와 다크서클 부분에 지방 삽입을 했는데요. 다크서클 부분은 잘 자리 잡았다가 이제는 조금 꺼졌고 눈두덩이 쪽은 오히려 부풀어 오른 상태입니다. 이런 현상이 흔한가요? 넣은 지방을 다시 빼는 것도 수월한지 궁금합니다. 저렇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래도 눈밑이 울퉁불퉁하지 않은 거는 굉장히 다행이신 것 같고, 넣은 지방을 다시 빼는 게 수월하지 않습니다. 일단 저는 눈 위에 들어간 울퉁불퉁한 지방을 제거하지는 않는데, 그거는 이제 성형외과에서 아마 절개로 쌍꺼풀 수술하듯이 절개를 한 다음에 이 이식된 지방을 이렇게 다 일일이 찾아서 긁어내고 드러내고, 그 수술이 쉽지는 않고, 저는 눈 밑에 있는 이식된 지방이 울퉁불퉁하게 남은 거는 이제 수술로 제거를 했는데, 그 수술이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제 요새는, 예전에는 이제 좀 뭐 체력도 좋고 의욕도 넘치고 할 때는 이제 그 수술도 그냥 힘들어 하시니까 그냥 한다라는 의미로 했는데, 요새는 이제 그게 저도 이제 힘들고 하니까 잘 안 하고 싶거든요.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제 뭐 아예 안 한다라고 하긴 힘들고, 그래서 대신 좀 비용을 많이 올렸는데, 좀 덜 하려고 비용을 올렸는데, 그래서 확실히 이제 예전보다는 이제 이거를 하는 빈도가 줄어서 저는 좋긴 한데, 하여튼 쉽진 않아요. 뭐 다행히 지금은 눈밑은 꺼졌다고만 하시니까 그런 경우는 뭐 다시 뭔가를 채우면 되니까, 보통 그렇게 해서 필러를 맞으러 오시는 경우들은 꽤 많거든요. 그거는 그냥 꺼진 건 다시 채우면 됩니다. 근데 이제 넣은 지방은 빼기가 굉장히 힘들다. 뭐 녹이는 주사 뭐 이런 거 한다고 하는데, 지방 녹이는 주사 같은 걸로 녹지는 않습니다. 자, 조커님이신가? 선생님, 눈가주름 보톡스도 시술자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날까요? 사실 보톡스는 요새는 너무 이제 보편화돼서 큰 차이가 없긴 한데, 이게 웃을 때 보면 웃는 표정 따라서 요 아래쪽으로 까치발 많이 생기는 분들이 있고 위로서 많이 생기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긴 모양 따라서 맞춰서 이제 보톡스 놓는 위치를 조금 다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웃는 걸 좋아하시는 분, 좀 완전히 주름 없는 걸 좋아하시는 분 따라서 이제 놓는 용량이나 거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조정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선생님한테 한번 맞았을 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아닌 다른 분을 찾아서 간다 이런 개념보다는
지난번에 맞았을 때 너무 어색하거나 뭐 이 주름이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보통 하시면 그 의사가 이 위치를 좀 바꾸거나 뭐 용량을 바꾸거나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해 주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물론 이거 정도가 되려면 되게 경험이 많고 이제 좀 그래야 되긴 하니까 이제 되게 이제 요새 뭐 전문이 아닌 젊은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막 뭐 지금 이제 공장형으로 막 하는 데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했다라는 게 아니고 좀 경험 많은 피부과 전문의라고 가정하면 아마 대부분은 그거 잘 하실 가능성이 크니까 거기서 더 이야기를 하고 뭐 교정을 받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김남주님, 시술할 때 안구 보호 렌즈 같은 것도 끼나요? 그거 없이 그냥 눈 감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따로 보호 렌즈는 끼지 않습니다. 아, 근데 보호 렌즈 끼고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고, 뭐, 이건 수술자마다 달라요. 저는 따로 끼지는 않습니다. 김수정님, 수술 안 하고 없애는 방법은 없을까요? 수술을 안 하고 지방을 없앨 수는 없고, 대신 그거를 가릴 수는 있어요. 아래쪽에 뭔가를 집어넣어서 볼록한 걸 덜 보이게 만드는 방법.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 제가 이제 눈 밑 지방 수술, 눈 밑 필러, 눈꺼풀 필러 이 세 가지를 이제 제일 많이 하니까 그 눈 밑 필러로 오시는 분들이 보면 그냥 꺼져서 오시는 분들만 계신 게 아니라 눈 밑 지방이 있어서 그걸 수술은 하고 싶진 않고 이걸 해결해 달라고 오시는데 그런 분들께 제가 이제 말씀드리거든요. 어차피 수술을 하시게 될 거기 때문에 꼭 수술을 먼저 하고 뭐 해결하는 게 훨씬 더 보기도 좋고 최선의 선택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수술을 받으시기 힘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이제 그 수술 대신 필러를 해드리긴 하지만 이거는 뭐 임시 방편에 해당되는 거고 그 결국은 수술 받으시는 게 좋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아무튼 일단 필러 같은 걸로 하시면 괜찮을 거고 만약에 수술 안 하려고 이제 요새 뭐 눈밑지방 재배치 레이저라고 해가지고 되게 유명하고 광고 많이 하던 병원이 있는데 거기서 뭐 이제 그 레이저로 이제 절개 없이 한다 이런 거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냥 뭐 그 선생님들이 이야기 들으면 싫어하시겠지만 좀 싫어하시더라도 그냥 할 이야기는 해야 되지 않을까. 절대로 하지 마세요. 자, 오늘 말씀드릴 거 다 말씀드린 것 같고, 좀 2분이 지났는데, 오늘은, 어흥님, 눈꺼풀 필러 만족하신다고 감사합니다. 네. 일단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다음 달에는 이제 또 눈밑 지방이 아닌 다른 주제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씨 추워지고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달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